남자든 여자든 평소에 꾸미지 않다가 꾸미게 되면요, 더욱더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그저 치장의 범위에서 예뻐 보이는 건요,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남자의 이상형마다도 다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쁜 거, 그런 건 좀 제외하고요, 일상 속에서 유독 예뻐 보이는 순간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남자가 아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둘이서 대화를 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모습, 친구와 수다를 떠는 모습, 혹은 다른 상사나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이랑 타인에게 비추는 따뜻한 모습이 다르게 비춰진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식당에서 처음 보는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티키타카가 잘 돼서 웃고 떠든다거나, 다른 친구들과 사담을 나누는데 잘 챙겨주면서 미소를 띠는 경우도 있겠죠. 포인트는 그 사람에게 비춰졌던 모습들과는 다르게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순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우리 사회의 기준을 돌이켜보면요, 늘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칭찬을 받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나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마음 한켠에는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 역시도 타인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할 때는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떤 여성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든 타인에게 내뱉는 말이든 과정에 집중하고 그것을 예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와, 그거 하는데 힘들지 않았어? 고생 많았어. 이렇듯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정이 생겨나게 돼요. 연애라는 걸 떠올려보면 성과를 내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그 사람과 나의 과정에 집중하는 관계예요. 그렇기에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예뻐하는 여자가 보인다면요, 남자의 호감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셋, 나쁘끄러운 상황에서는 정색이 아닌 웃음을 보일 줄 아는 백치미. 우리는 타인과 소통을 하다 보면 웃고 떠들 때도 있지만 정색을 한다거나 괜히 모르게 당황스러움을 내비칠 때도 있죠. 진화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이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정색을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도 쪽팔리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 때, 혹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정색을 한다거나 자리를 피한 적은 없었나요? 하지만 내가 정색을 하는 게 아니라 웃음을 보이면서 상황을 인정하고 그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인간미가 보이게 되죠. 이 감정은 타인의 정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웃음을 보이면서 당황하는 기색을 비추는 건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돌이켜보면 너무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에게 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똑같아요. 나 스스로가 결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요, 그저 잘하는 사람으로의 이미지밖에 남지 않게 돼요. 하지만 조금의 웃음을 가미하면서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 당황하지 않아도 돼, 나도 그런 적 많아 라면서 누군가가 챙겨줄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한다면 그건 곧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뻐 보일 수 있는 인간미가 되는 순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은 무언가를 뚝심 있게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남녀 관계에서는 책임감이 강한 이성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매력 요소가 더 생각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매력을 느끼게 돼요. 얘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도 사람 관계나 자기 행동에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네. 되게 주체적인 사람인가 보다. 바로 이런 매력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똑같은 책임감을 보더라도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가 똑같이 셀카를 찍더라도 어떠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안 예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성의 관계에서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더욱 예뻐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낳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이 상황은 남자가 여자에게 친구랑 싸울 때가 없었느냐라고 묻는 내용이에요. 친구랑 싸웠을 때 조금은 나는 거칠게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그 친구를 대하는 게 조금은 힘들긴 하더라고. 하지만 그 친구도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늘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어.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좋아서 그랬는지 내가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하게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 중에서도 책임감을 비춰줄 수도 있겠죠. 혹은 회사나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한다거나 팀원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같이 책임져주는 모습도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모습 안에서 자연스럽게 매력이 어필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 애인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전 남자친구를 생각할 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된다거나 후회되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난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 남친은 어떤 사람이었어? 전 남친은 뭐가 문제였어?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내 스스로가 매력을 깎아먹는지도 모르는 채 행동하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남자친구? 진짜 걔는 약속도 안 지키고 나한테 거짓말도 진짜 많이 하고 심지어는 걔는 바람도 폈었다? 와, 진짜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걔는 진짜 평생 후회할 거야 진짜. 이렇듯 나한테 서운하게 했었던 것들이나 나한테 상처 줬던 것들,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기에 바빠요. 물론 여성분들의 감정은 정말 이해를 하지만요, 그 기저에는 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피해자가 있다는 건요,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있다는 거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전 남자친구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유신님, 걔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어.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욕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은 끼리끼리라는 말을 참 많이 공감을 하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유독 이상한 남자들만 꼬인다고요? 그건요, 내가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진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전 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에겐 좀 더 예뻐 보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